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박사TV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 중에 그냥 기다리기는 심심하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읽으면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일부터 저희 남편이 항암 치료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 말에 의하면 유상무님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항암 치료가 배멀미 하는 기분이래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분이 항암 치료를 했는데 6개월 내내 배멀미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저도 배를 타서 배멀미의 기분을 아는데, 그 배멀미의 기분을 계속 느낄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잘 이겨내길 바라며, 저는 지금 기다리는 동안 제가 좋아하는 책 20대가 꼭 알아야 할 경제지식 56 중에서 제 2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요점도 한번 보면은요, 1장부터 봐야죠. 제 1장부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지식 없는 20대의 미래는 고달프다 라는 제목인데요. 부자치고 경제에 어두운 사람은 없고, 가난한 사람치고 경제에 밝은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장이 곧 가난의 졸업장이던 시절은 오래전에 지나간 것입니다. 양극화 현상의 확대는 가계의 평균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즉, 평균층이 희망과 가능성을 가진 중산층이 아니라 절망과 시리에 빠진 빈곤층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균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빈곤층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같다는 말씀이에요. 평균은 빈곤층입니다. 그러므로 평균을 넘어서십시오. 나는 현재 어떤 수준의 사람이고 미래는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어 살고 있을까? 먼저 나의 현재 수준을 확인해 봅시다. 나의 가족과 친지, 친구들을 떠올려 보시고 그들이 평범한 사람인지 아니면 부유한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주변 사람 대부분이 부유하다면 나는 현재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평범하다면 나도 평범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미래에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어 살고 있을까요? 내 주변 사람들 삶의 평균치를 내보면 나도 미래에 그들처럼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상사들의 사회생활의 평균치를 내보면 내 미래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내 눈에 비친 주변 사람들의 삶은 행복하고 자유로운 모습이거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고달프고 팍팍한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 같은 나이였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시고 당시 그분들의 경제지식 수준이나 재산 규모 등을 현재의 나와 비교해 봅시다. 당시 그들과 지금의 내 경제지식 수준이 비슷하다면 내 미래의 모습도 바로 그들처럼 평범한 빈곤층일 것입니다. 남과 같이 해서는 남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극화 시대에 평균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은 곧 빈곤층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부자는 아니라도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평균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수록 평균 수준이었던 중산층은 없어지고 빈곤층이 늘기 때문입니다. 경제 원리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평균 경제 수준을 뛰어넘으려면 남들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하며 경제 흐름을 앞질러 보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나아갈 방향을 모른 채 부지런한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내가 남과 다르려면 바로 경제 흐름을 앞질러 보는 지혜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세상을 앞질러 예측할 수 있는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경제 지식에서 나오며, 경제 지식을 얻으려면 경제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흘 굶어 남의 집 땀 넘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나 돈이 효자다 같은 말은 자본주의 시대에 속물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시공을 뛰어넘어 변함없이 통용되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로지 돈만 추구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배금주의자가 되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경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배금주의자나 출세 지향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경제관념으로 바라보고 경제 지식을 갖춘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이건 타이건 간에 경제를 멀리하고 경제 지식이나 흐름을 모르는 사람이 부자가 될 리는 없습니다. 부자치고 경제에 어두운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가난한 사람치고 경제에 밝은 사람도 없습니다. 경제 지식의 차이가 부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나 경제 지식 없는 재테크가 얼마나 허망한지는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89년 말까지 하늘을 뚫고 영원히 치솟을 것 같던 일본 주가는 1990년 새해 첫 개장부터 폭락하기 시작해 10년 넘게 떨어지며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뒤이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부동산을 투자했던 일본인들은 신주쿠역 앞에 노숙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일확천금을 노린 투기꾼들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을 두고 떨어질 줄 모르는 주가와 부동산 시세를 보면서 월급을 쪼개어 모은 돈으로 여유 자금을 늘리려다가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몰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고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그것은 바로 주식시장의 법칙에 대한 경제 지식 수준 차이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린 사람들은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지식에 밝았기 때문에 부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도 주식만큼은 아니지만 사고 나면 떨어지고 팔고 나면 오르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상투에 들어가서 남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 지식에 빈약하거나 아예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한 이유는 바로 경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이었고요. 이제 2장 20대의 경제 지식을 마스터해야 하는 이유 4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점만 읽는 거니까요. 다 읽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읽는 것입니다. 20대의 경제 지식을 마스터해야 하는 이유 4가지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경제 원리가 지배한다는 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 제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과 현실은 아직도 겉돌고 있습니다. 학교는 세상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과 동떨어진 이념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실에 역행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이론과 너무나 다른 현실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요즘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교육 역시 이론이나 이념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적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리는 돈을 버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소비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쏟는 시간의 양은 수입과 소비, 저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단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경제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세상에 경제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둬야 합니다. 결국 경제 지식은 부의 크기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경제 지식을 마스터해야 되는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지식 없는 재테크는 사상 누각입니다. 앞에서 일본의 예를 보았지만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리 천하제일의 명품 펀드라 해도 주식시장이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 가입한 사람은 주가가 오르기 전에 가입한 사람과 같은 수익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쪽박 위에 앉은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절정 인기인 CMA에 가입했다 하더라도요, CMA가 영원히 높은 수익을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일 때는 CMA가 좋은 상품이지만 경제 상황이 나빠져 금리가 내리막길을 달리면 그때는 MMF가 훨씬 좋은 상품이 될 것입니다. 흔히 주가는 귀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습니다. 이들은 대개 투자를 망설이거나 주식은 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주식시장이 오를 대로 올랐을 때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귀신도 모르는 주가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큰 부를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가의 움직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의 재테크는 사상 누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취직에도 경제 지식이 필요합니다. 경제 지식은 경제학 교수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취업할 때 회사의 장래성이나 사업성 등을 따져보지 않고 사양길로 접어든 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은 이미 실직자가 돼 한 번쯤 실업급여를 받아봤을지도 모릅니다. 점점 경제가 세계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취직이나 사업을 위해 영어 공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경제는 모든 사람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이 세상엔 수만 가지의 직업이 있습니다. 업종과 정도에 따라 서로 긴밀성의 차이가 다르지만 경제만큼은 세상 모든 일과 절대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로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섭취해야 하고 그 이외에 다양한 물질적 토대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경제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경제는 모든 직업의 최대 공약수이고 더군다나 기업가와 직장인 등 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경제 공부를 소홀히 할 것인가요? 경제 공부를 뒷전으로 미루고 나는 속물이 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경제 지식 쌓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보다 하루라도 빨리 경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만이 부를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삶의 지혜는 경제 지식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도 명예도 돈도 아닙니다. 구약 성서에서 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을까요? 지혜가 없다면 부나 권력도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천금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저주가 된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사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경제와 경영을 공부해야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진리와 누구도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는 경제 지식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와 남이 같이 사는 방법과 시간과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도 경제 지식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젊어서 경제 지식을 공부할수록
우리는 삶의 지혜를 빨리 얻고 활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챕터 2, 20대 경제 지식을 마스터해야 하는 이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